일본의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1월 10일 하야시 내각 관방장관 겸 납치 문제 담당 대신은 총리 관저에서 요코타 메구미 씨와의 재회를 기약하는 동급생의 모임과 면담을 가지고 동급생의 모임이 모은 종이 서명과 온라인 서명 합계 21,544장을 수령했습니다. 이 면담에는 동급생들 외에도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도 참석하여 납치 문제에 진전이 없는 상황에 대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오늘은 이 면담에서 동급생 모임의 이케다 마사키 대표와 요코타 사키에 씨 그리고 하야시 관방장관의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사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요코타 메구미 씨는 1977년 당시 가족과 니가타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메구미 씨는 중학교 1학년으로 13살이었습니다. 1977년 11월 15일 저녁 메구미 씨는 니가타 시내 중학교에서 방과 후 활동인 배드민턴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에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후에 북조선에 납치되었다는 정보가 전해져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2002년 북조선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메구미 씨를 납치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만 반면에 북조선은 메구미 씨가 이미 사망했다며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확인서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는 메구미 씨의 전 남편으로부터 메구미 씨의 유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를 북조선 측이 제시한 정보와 물적 증거를 자세히 조사한 결과 메구미 씨의 유골로 일본 측에 전달된 뼈 일부에서는 감정을 통해 메구미 씨의 것과는 다른 DNA가 검출되었고 메구미 씨의 환자 사망 확인서의 표지에는 입퇴원 확인서라는 글자를 수정하는 등 조작한 흔적과 오류가 발견되는 등 북조선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먼저 동급생 모임의 이케다 마사키 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십시오.
메구미 씨가 사라진 지 47년. 너무 길군요. 더 이상 상대가 상대이니만큼이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시도 소홀히 할 수 없다든지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이 만날 수 있는, 서로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한시라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메구미 씨의 어머님이신 사키에 씨께서는 다음 달에 89살이 되십니다. 정말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도 러시아와도 교섭을 해주시고 미국과 연계를 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꼭 조속히 귀국을 실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납치 피해자 요코타 메구미 씨의 어머니 요코타 사키에 씨의 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이케다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47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만 정말 엄청난 양을 해낸 47년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요코타 시게루도 천국으로 떠났기 때문에 정말 그 몫까지 전부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은 힘듭니다만 지원해 주시는 덕분에 어떻게든 살고 있습니다. 정말 메구미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적어도 모습만이라도 볼 수 있는 사진 같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것도 포함해서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진전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이, 몇 년이 지나도 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 고통이라고 할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어느 누가 이런 일을 당해도 같은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북조선에 있는 사람들이 무서운 나라에서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고 정말 상상밖에 할 수 없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매일 활동해 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서든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면 관계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소망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납치 피해자들의 귀국을 올해는 가장 큰 중심의 문제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모두 그것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니 꼭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2002년에 납치 피해자 하스이케 씨 등이 일본으로 귀국했을 때와 같은 장면을 다시 한번 일본 국민 모두가 기뻐하며 볼 수 있도록 빨리 납치 피해자 모두가 일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두 분의 말을 듣고 하야시 관방장관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지금 이 서명에 대해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였습니다만 작년에도 이렇게 많은 서명을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강연회 등에도 메구미 씨의 어머님이신 요코타 사키에 씨께서도 오셨고 여전히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풍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 국민이 일치 단결하여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자선 공연을 열어주시고 또 서명을 모아주시는 것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듯이 2002년 이후
어느 누구도 귀국이 실현되지 않고 있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큰 그 목표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을 다한다는 것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1년씩 이 시간이 지나고 있고 특히 부모 세대인 사키의 씨를 비롯해 납치 피해자의 가족 여러분께서 고령이 되어 간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착실히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납치문제대책본부 사무국과도 연계해서 가능한 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서 나가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북조선 출신인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일본의 장애자를 위한 지원 정책과 배려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북조선 출신자로 일본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고 새로운 세상을 접해왔습니다. 처음 일본에 정착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의 생활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가슴 깊이 새겨진 경험은 장애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와 세심한 정책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사회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보호를 목적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장애자 종합지원법은 특히 주목할 만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기본적 인권을 존중받으며 인간으로서 존엄에 걸맞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 봉사를 제공하고 지역 사회 안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체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를 가진 성인과 아동은 물론 300을 넘는 난치병 환자들까지도 이 법의 지원 대상입니다. 제가 처음 일본에서 장애자들을 대하는 모습을 목격했을 때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지하 전동차역에서 3륜차를 탄 장애자를 돕는 영무원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는 놀라움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무원은 3륜차를 밀며 역 홈까지 안내해주고 열차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세심하게 돕는 데 그치지 않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역에 영무원이 미리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제가 북조선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더욱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3륜차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역에는 수직 승강기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이러한 장애자를 위한 배려가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3륜차를 탄 장애자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자가 외출하는 데 그다지 큰 장벽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장애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계기는 북조선 출신자 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였습니다. 지인은 외화 획득을 위해 북조선을 떠나 외국으로 갔다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그 후 한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인연이 있어서 현재는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지인의 아들은 어린 시절 북조선에서 사고를 당해 뇌의 일부를 손상했고 심각한 신체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북조선에서는 장애자로서 차별과 멸시를 받아 희망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만 그 역시 지금 아버지가 있는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는 그는 일본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최첨단 의료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고 사고 당시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상태가 지금보다 훨씬 나았을 것이라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사로부터 앞으로의 치료와 재활을 열심히 하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일본에 와서 장애자 종합지원법에 근거해 의료비와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런 지원을 받는 것은 북조선에 있었을 때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 치료와 재활을 받으면서 신체가 어느 정도 좋아진 그는 장애자로서 일본 사회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장애자 전용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자 지원 정책에 의해 몸에 지장이 없도록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는 것이었지만 그 시간은 그에게는 매우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지난 주말 저는 그 지인의 아들이 약혼했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약혼자는 일본인으로 장애자 지원 활동을 하던 중 그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북조선 출신자로 장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감명을 받아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축복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경험하고 목격한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일본인의 따뜻함은 북조선 출신인 저에게는 매우 신선하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최근에는 북조선 사회에서도 장애자에 대한 대우가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북조선도 하루빨리 일본처럼 장애자에 대한 배려가 잘 이루어진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속의 코너에서는 일본의 장애자를 위한 지원 정책과 배려에 대하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속의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도쿄 국제대학 이즈미 하지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일본에 왔던 미국의 전문가와 좀 트럼프 정권의 트럼프 정권화의 미적 관계, 그리고 트럼프 정권의 북조선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미국 전문가가 지적으로 했던 거 좀 확인이라고 할까. 우선 역시 트럼프 정권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 북조선 문제라는 것은 그 우선순위라는 것은 별로 높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험성이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직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좀 진행되고 있고 중동 전사라는 것은 더 복잡하게 되고 있는 그런 상태화 생각하면 그것은 너무 큰 과제, 큰 문제로 트럼프 정권도 의식을 하고 중국과 관계라는 것은 생각해도 경제적 그런 경쟁 뿐만 아니라 대망 전세를 좀 돌아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할 가능성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너무 큰 문제로 생각해야 되고 또 불법 이민 좀 강제 성황랑 그런 문제로 들어와서 혹시 멕시코와 좀 관계가 긴장할 가능성도 있었고 이러한 문제들이 좀 생각하면 이런 그 다음에 북수성 문제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런 북조선 문제, 북조선의 좀 위험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금 방금 좀 북조선이 군사적 공격으로 좀 한국에 대해 할 가능성이라면은 별로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그런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미국 정부로서 트럼프 정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지난 10년 동안 특히 2019년 하노이 조미 순회회담 이후에 북조선이 그 군사력이 그 강화를 좀 많은 노력을 좀 해왔던 것입니다. ICBM 개발은 물론이고 전술 핵무기 개발에도 좀 힘이 두고 한국에 대한 좀 단거리 미사일, 탄도미사일 그런 여러 미사일을 좀 발전도 좀 많이 해봤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좀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은 명백하게 언급을 좀 해왔습니다. 게다가 좀 재전쟁 이후에는 러시아와 관계를 좀 발전시키면서 지금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좀 맺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태화에서는 역시 그런 전세를 좀 보면서 만약에 앞으로 중국이 대만을 좀 공격을 하는거나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나 중동 군사 분쟁에 대해 직접 개입을 좀 할 그런 시기에는 북조선이 이게 좀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대한 군사적 그런 공격, 특히 소해 쪽에서 하는 그런 공격으로 좀 생각할 그런 위험성도 있다고 그런 그 의식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면에서 좀 생각하면 역시 트럼프 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정부와 개인적인 그런 관계를 좀 중요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워싱턴에서 좀 나온 이야기 하나는 너무 좀 가까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씨와 좀 스내 회담을 좀 다시 가지게 되도록 할 가능성이 있겠다.
특히 그때는 찬성은 북조선 평양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을 좀 판문할 가능성 있지 않은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시 그 가까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중국 스쿠병 국가주석과 회담을 좀 가지게 하도록 중국 방문을 좀 할 가능성을 좀 지금 많이 있는 상태화해서 만약에 좀 중국에 갔을 때 그런 기회를 좀 이용해서 북조선에도 방문할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너무 좀 정치적인 좀 그 불안정한 상태가 나오고 있는 것도 막 그런 그 트럼프 북조선 방문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겠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역시 한국 정부 한국은 너무 그 트럼프 씨가 그 북조선으로 좀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가지고 있고 뭐 반대도 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한국의 좀 정서를 보면 정부가 어떤 힘이 있는가, 정부가 어떤 외교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좀 너무 의심스러운 그런 상태화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별로 한국에서 나온 반대로 좀 생각을 좀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것도 이런 시기에 북조선이 방문을 좀 생각할 그런 그 좋은 그 요인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그런 가능성을 좀 지금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다면은 물론 북조선의 핵 발동을 하는 것은 통제를 하고 ICBM 개발도 좀 통제를 좀 해야 되고 그 대신에 미국 쪽에서는 미한 군사 합동 그런 그 연습을 한 것은 축소할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것 같은데 가까운 시기에 그것은 너무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